해가 진 밤, 월유가 읽어주는 이야기. 안녕하세요. 월유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돼지와 후춧가루. 집 앞에 다다른 앨리스는 걸음을 멈추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동안 궁리했다. 그때 갑자기 제복을 입은 하인이 숲에서 달려오더니 주먹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렸다. 그러자 둥근 얼굴에 개구리처럼 눈이 커다란 또 다른 하인이 문을 열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하인들은 둘 다 곱슬머리에 파우더를 잔뜩 뿌린 채였다. 무슨 일인지 슬슬 호기심이 일어난 앨리스는 그들이 하는 얘기를 엿듣기 위해 숲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왔다. 물고기 얼굴의 하인이 겨드랑이에 끼고 있던 커다란 편지를 꺼내 개구리 하인에게 건네며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왕 폐하께서 공작 부인에게 보내시는 크로케 경기 초대장입니다. 그러자 개구리 하인도 단어의 순서만 약간 바꿔서 물고기 하인의 말을 똑같이 따라했다. 여왕 폐하께서 공작 부인을 크로케 경기에 초대하신 초대장입니다. 두 하인은 서로 마주보고 허리를 깊이 숙여 절을 하다가 그만 두 곱슬머리가 엉켜버렸다. 이 광경을 바라보던 앨리스는 배를 잡고 깔깔 웃다가 그들이 자신의 웃음소리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황급히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다시 얼굴을 내밀고 쳐다보았을 때 물고기 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개구리 하인만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앨리스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문을 두드리자 개구리 하인이 말했다. 두드릴 필요 없어. 내가 문 밖에 나와 있는 데다 집안이 몹시 시끄러워서 아무도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할 게 뻔하거든. 개구리 하인의 말대로 집안에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소리가 나고 있었다. 끊임없이 고함을 지르거나 지저대는 소리, 이따금 접시나 주전자가 산산조각 나는 듯한 소리들. 저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노크에 어떤 의미가 있으려면 너와 내가 문을 사이에 두고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야. 앨리스는 말하는 내내 하늘만 뚫어져라 올려다보는 개구리 하인이 무례하게 느껴졌다. 하긴 눈이 머리 꼭대기에 달려있으면 어쩔 수 없는 노릇인지도 모르지. 앨리스는 다시 목청을 높여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안에 들어갈 수 있죠? 난 여기 앉아있을 거야. 내일까지 말이야. 개구리 하인은 여전히 동문서답이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접시 하나가 하인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접시는 하인의 코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날아가 뒤에 있던 나무에 부딪혔다. 하지만 개구리 하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다음날까지도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냐고요? 앨리스의 물음에 하인이 대답했다. 도대체 누가 저길 들어갈 수 있다고 했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 아니야? 아, 어떻게 된 게 여기 동물들은 하나같이 12조로 말을 하는 거지? 하인은 같은 소리를 단어만 슬쩍 바꿔 되풀이하고 있었다. 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몇 날 며칠이고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그러니 넌 네 좋을 대로 해. 말을 마친 하인은 휘파람을 불어대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하인과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과 곧장 이어진 부엌은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공작 부인은 중앙에 놓여있는 세 발 달린 의자에 앉아 아기를 달래고 있었고 요리사는 아궁이 쪽으로 몸을 구부린 채 커다란 수프 냄비를 접고 있었다. 헤치! 수프에 후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나봐. 부엌 안은 공기 중에 후춧가루가 떠다니는 것 같았다.
공작 부인은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고 있었으며 아기는 연신 재채기하다 울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재채기를 하지 않는 것은 요리사와 커다란 고양이뿐이었다. 실례지만 저 고양이는 왜 저렇게 웃고 있는 거죠? 채소 고양이 때문이지, 이 돼지야. 공작 부인이 마지막 말을 어찌나 거칠게 하던지 앨리스는 화들짝 놀랐다. 그러나 곧바로 그것이 아기에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채셔 고양이는 항상 웃는 건가요? 전 고양이가 웃을 수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넌 모르는 게 많구나. 어쨌든 그건 사실이야.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말투가 불쾌했지만 화제가 바뀌면 나아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요리사가 아궁이에서 수프 냄비를 내려 바닥에 놓더니 공작 부인과 아기에게 마구잡이로 물건을 던지기 시작했다. 부지깽이며 솥, 접시 등이 마구 날아왔다. 그러나 공작 부인은 물건에 맞고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아기가 맞으면 어쩌려고요? 그 순간 엄청나게 큰 소스 냄비가 아기의 코앞을 아슬아슬하게 비껴 지나갔다. 앨리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일에만 열심이라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갈 텐데 앨리스는 자신의 박학다식함을 조금이나마 자랑할 기회가 생겨 기뻤다. 그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랍니다. 밤과 낮이 바뀌면 어쩌려고요? 아시다시피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데는 24시간이 걸리는데 도끼라 이 말이지? 그래, 당장 저 아이의 목을 쳐라! 지축을 도끼로 잘못 들은 공작 부인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앨리스는 공작 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 요리사를 바라보았지만 요리사는 그저 수프를 젓는 데만 열중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래요. 24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 12시간이던가? 얘야, 귀찮게 좀 굴지 말거라. 난 숫자라면 딱 질색이야. 이렇게 말한 공작 부인은 다시 아기를 어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장가를 부르며 아기를 난폭하게 흔들어댔다. 너의 어린 아들에게 모질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때려 죽어라. 아기는 때를 쓰려고 재채기를 할 뿐 그게 성가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와우, 와우, 와우.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공작 부인은 계속해서 아기를 거칠게 흔들어댔다. 그 바람에 불쌍한 아기가 어찌나 자지러지게 울어대던지 앨리스는 가사를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난 내 아기한테 엄하게 말하고 재채기를 하면 때려주지. 아기는 언제든 후춧가루를 먹을 수 있어. 원하기만 한다면 말이야. 와우, 와우, 와우. 자, 네가 한번 아기를 달래보렴. 난 여왕폐하와 크로케 경기를 하러 가야 하거든. 공작 부인이 아기를 앨리스에게 떠안기며 말했다. 앨리스가 식당에서 나가는 순간 요리사가 또다시 프라이팬을 던졌지만 다행히도 맞지는 않았다. 아기는 생김새가 이상한 데다 팔다리까지 아무렇게나 뻗고 있어서 제대로 앉기가 무척 어려웠다. 불가사리 같은 아기는 마치 증기기관차의 엔진처럼 거칠게 숨을 쉬며 몸을 뒤틀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기를 제대로 붙들고 있기조차 힘겨웠다. 아기를 제대로 앉자마자 앨리스는 집 밖으로 나섰다. 그대로 놔두면 아기가 곧 죽을 것 같기 때문이다.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다 알면서 못 본 척 떠나는 건 아기를 죽이는 것과 다름없어. 앨리스의 말에 아기는 대답이라도 하듯 꿀꿀거렸다. 꿀꿀이라니, 그런 소리 내지 마. 그런 소리로 네 생각을 표현하는 건 적당치 않아. 그런데 아기가 다시 꿀꿀거리자 앨리스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기가 돼지와 흡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만약 네가 돼지로 변한다면 더 이상은 데리고 있지 않을 거야. 알겠니? 그러자 불쌍한 아기는 다시 훌쩍거렸다. 앨리스는 한동안 말없이 그저 걷기만 했다. 아기를 집에 데려간 다음엔 어떻게 하지? 아기의 꿀꿀 소리에 앨리스가 놀라서 들여다보니 틀림없는 새끼 돼지였다. 앨리스가 땅에 내려놓자 새끼 돼지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다. 자라면 보나마나 못생긴 아이가 될 거야. 하지만 돼지라면 꽤 잘생긴 편일 거야. 앨리스가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을 때 몇 미터 앞 나뭇가지에 채셔 고양이가 앉아있는 것이 보였다. 앨리스는 약간 두렵긴 했지만 나무 위에서 웃고 있는 고양이는 착해 보였다. 채셔 고양이야. 앨리스가 머뭇거리며 불렀지만 고양이는 여전히 입을 벌린 채 웃기만 했다. 길 좀 가르쳐 줄래? 여기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에 달렸지. 난 어디든 상관없어. 그럼 네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렴. 계속 걷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게 될 테니까. 앨리스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니? 오른쪽으로 가면 모자 장수가 살고 있고 왼쪽으로 가면 3월의 산토끼가 살고 있어. 둘 다 미쳤으니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렴. 하지만 미친 사람들 속에 끼고 싶은 생각은 없는걸? 어쩔 수 없지. 모두 미쳤으니까 말이야. 너도 미쳤고 나도 미쳤어. 뭐? 내가 미쳤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아니? 앨리스는 화난 마음을 꾹꾹 눌러 참으며 물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데 왔을 리가 없잖아? 참, 그나저나 너도 오늘 여왕과 크로케 경기를 하니? 나도 크로케 경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초대받지 못했는걸? 고양이의 물음에 앨리스가 대답했다. 거기 오면 날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남기고 고양이는 서서히 사라졌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지만 그 기대는 곧 무너졌다. 앨리스는 3월의 토끼가 산다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모자장수는 본 적이 있으니까 3월의 산토끼를 만나보는 게 더 재미있을 거야. 지금은 5월이니까 3월처럼 이상하게 굴진 않겠지? 얼마 가지 않아 앨리스는 3월의 산토끼가 사는 집을 발견했다. 토끼귀를 닮은 굴뚝이며 털로 덮인 지붕으로 보아 산토끼 집이 분명했다. 앨리스는 키가 60cm 정도로 늘어날 때까지 왼손에 있던 버섯 조각을 뜯어먹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그 집으로 다가가 문을 열며 중얼거렸다. 혹시 토끼가 미쳐서 날뛸지도 몰라. 어쩌지? 그냥 모자장수네 집으로 갈 걸 그랬나? 벌써 밤이 깊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